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이제 파리 올림픽이 꼭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 33회 여름철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는 그 2회 대회, 그러니까 1896년 그리스 올림픽이 이제 첫 번째 대회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회가 1900년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1924년에 이제 열렸었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여름철 올림픽은 세 번째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그 모두 그 출전, 그러니까는 그 열리는 종목이 32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금메달이 329개가 걸려 있으니까 329개 이제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그래도 아주 예상보다는 많이 출전 자격을 땄어요. 22개 종목에 142명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메달에 도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110명, 그러니까 모두 252명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 때 그때 선수 50명, 임원 그 22명, 그리고 나서 그 48년 만에 초미니 선수단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출전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선을 거쳐서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구기 종목만 해도 여자 핸드볼만 출전하게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축구도 예선 탈락했죠. 그다음에 뭐 농구, 배구 뭐 여러 가지 말이죠. 그래서 구기 종목에서는 우리가 그 여자 핸드볼만 11번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는 거. 뭐 여자 핸드볼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는, 우리가 여자 핸드볼은 굉장히 강하죠. 자,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는 그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협력국인 벨로루시가 그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으로는 이제 올림픽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러시아 국가라든가 벨로루시 국기를 들고서 참가하지는 못해요. 자, 이 뭐 올림픽이라는 것은 뭐 4년마다 지구촌의 그 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젊은이들이 그 모여서 지구촌의 그 대축제가 바로 올림픽의 목적인데요.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한 국가가 올림픽을 그 세계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래서 우리나라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의 22개 종목에 이제 252명의 선수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의 이제 그 목표는 우리가 금메달 5개나 6개로 우리가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데이터 그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 노트런드가 분석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7개로 10위권에 들 것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에서 지난 그 도쿄올림픽 2020 32회 그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그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205개 나라 가운데 우리가 16위로 세계 10위권에서 그 16위로 급전 직하했죠. 그건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결국은 그 이 엘리트 스포츠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화되고 산업화되는 데는 올림픽이라든가 한일 월드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는 뭐 올림픽이라든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뭐 국위 선양하는 거 필요 없다. 뭐 그래서 뭐 엘리트 스포츠를 갖다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잖아요. 뭐 도쿄올림픽 앞두고서 8개월 동안 진천 선수는 문을 잠궈 버렸잖아요. 그때 무슨 뭐 코로나가 유행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진천에는 예부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죠. 금메달 6개 가운데 양궁이 4개를 땄다.
따냈단 말이죠. 뭐 그리고 체조에서 신지원 선수가 뛰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펜싱 남자 사부로 이제 예서 이제 금메달 따냈습니다. 만약 양궁에 있는 것은 혼자 연습해도 되니까요. 우리가 구기종 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 그 투기 종목 유도 레슬링에서 메달을 따야 되는데 상대 선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메달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 따낼지 이제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여자 핸드볼이 이제 구기 종목에서만 출전하게 됩니다만 역시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 양궁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그 6개 금메달 가운데 4개가 우리가 양궁에서 따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지난 그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우리가 출전하지 않았고요. 그 18번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96개를 따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양궁이 27개를 따냈어요. 여자 이 단체전에서는요, 88년 서울 올림픽에 처음으로 그 여자 양궁 단체전이 이제 그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9회 연속 우리가 금메달 따냈어요. 그래서 양궁이 우리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메달이 5개가 걸려 있는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5개 가운데 4개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양궁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영 황선우 선수 21살, 그다음에 김우민 선수 23살. 이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따냈단 말이죠. 뭐 수영하면 이제 박태환 선수가 우리나라 그 수영 선수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금메달 따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그 은메달 3개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황선우 선수, 김우문 선수가 뭐 기록으로 봐가지고 지금 메달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 황선우 선수가 4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고 김우민 선수가 5개 종목에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궁, 수영에서는 틀림없이 메달이 우리가 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드민턴. 뭐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 선수, 뭐 안세영 선수는 정말 나이가 22살입니다만은 지금 그 셔틀콕의 뭐 천재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자 지금 세계 랭킹 1위예요. 뭐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이제 부상도 많이 좋아졌대요. 오른쪽 그 다리에 부상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작년에 16개 대회에 나와서 11개 그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금년에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에 기대를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역도에서 우리가 박혜정 선수에게 그러니까 기록 경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메달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육상의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이런 선수에게 우리가 기대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태권도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 96개의 금메달 가운데 12개가 태권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태권도가 우리나라가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체육회가 5개의 금메달로 15위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 노트는 7개로 10위권이라고 얘기지만 저는 그 이상을 그 기대도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는요 새로운 종목 4개가 들어갔어요. 브레이킹 댄스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그 10대 20대 팬들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레이킹 댄스 그 다음에 이제 서핑 파도 타기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 아주 그 요즘 그 초등학교 어린 그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타기 이 4개 종목이 이제 새로운 종목이 됐단 말이죠. 그 대신 야구가 빠졌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유행하고
스포츠 팬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많이 찾겠는데 아마 2028년 LA 올림픽 때는 야구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브레이킹 댄스 예, 우리나라의 김홍렬 40살 되는 김홍렬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홍렬 선수를 잘 모르려고 믿어집니다만 지난번 항주 아시아 경기대회 때 메달 딴 선수인데 김홍렬 선수에게 우리가 브레이킹 댄스에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우리가 지난 도쿄 올림픽보다는 좋은 성적을 우리가 16위였는데 아마 10위권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예상하고 있듯이 저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아주 코리안 하면은 아주 익셀런트 카운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다음에 체육회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훈련 캠프, 전지 훈련지를 할 수 있는 이 장소를 구입해가지고 선수들이 훈련할 수 미리 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프링 캠프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리에서 뭐 한 80이 넘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체육관광부나 체육회가 이제 굉장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고 선수들에게 많은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훈련 스프링 캠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회 기간 중에는 코리아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관광이라든가 또 케팝을 배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코리아 하우스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번째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달고라고 하는 이 파리 시장 61살이신가요? 하여튼 여성 시장인데 문화 올림픽으로 항상 어느 올림픽은 이내나 똑같습니다. 올림픽은 물론 스포츠를 주로 하지만 거기에 문화 올림픽을 해가지고 세계 젊은이들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제를 펼치고 그러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아주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환경론자들은 그래서 이번 이 32개 종목의 경기장이 35개가 필요한데요. 새로 짓는 거는 2개 종목, 2개 선촌 경기장만 짓고요. 다 기존에 있는 거라든가 임시 이 경기장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산도 1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문화 올림픽으로 세계 스포츠 제전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의 이제 목표인데 문제는 그렇죠. 근데 아주 7월 26일부터 8월 11일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기온이요, 날씨가 지금 세계가 온暖화되면서 섭씨 40도가 될 것이다. 살인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물가가 폭등이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 사는 시민들은 오히려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다른 나라로 가는 역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테러 아니겠습니까? 테러.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특히 이 128년 올림픽 사상 센강에서 개막식이 강에서 열립니다. 94척의 5,000명의 선수들이 이제 배에 타고 6km를 이제 수상 퍼레이드에서 개막식 열고 폐막식은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막식 직전은 보통의 경우에 남자 마라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데 남자 마라톤이 폐막식 직전에 이제 열리는 종목인데 이번에 여자 마라톤이 이번 파리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자 마라톤은 그 전날 열리게 돼 있고 여자 마라톤이 폐막식 직전에 그 열리는 종목으로 이렇게 됐다. 이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 아주 좋은 활약이 기대되고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